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12월 달에 읽고 산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2월 달에 최근에 읽은 책은 구젤 야히나의 나의 아이들 1, 2권입니다. 구젤 야히나는 러시아 중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 카잔에서 태어난 러시아권 작가입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거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작가 소개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서점에서 러시아 문학 신간 알림이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신간이 알림이 뜨면은 어떤 책인지 보고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을 번역하신 승주연 번역가님의 또 다른 번역 역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현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러시아 현대 여성 작가들은 그 결이 제 취향이랑 맞는다고 생각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러시아 현대 여성 작가들 작품이 출간되면은 바로바로 사서 읽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도 정말 좋았는데 이것도 약간 장소는 러시아이지만 러시아가 워낙 넓으니까 장소는 좀 다른 러시아의 다른 곳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배경이 바로 러시아의 볼가강 그 유역이에요.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러시아에는 뭐 다양한 민족들이 당연히 살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카테리나 대제 시기에 러시아 볼가강 쪽으로 강제로 옮겨와서 살게 된 독일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한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볼가강 유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볼가강 유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 그러니까 독일계 러시아인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볼가강 유역의 작은 마을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바흐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어느 날에 그러니까 볼가강 건너 마을에 사는 약간 돈이 많은 독일인 상인한테 한번 불려가요. 그래서 그 독일인 상인이 자기 집에는 바보 같은 딸이 있다고 그 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개인 과외를 가게 되는데 과외를 하는 동안에 천막으로 다 쳐가지고 그 학생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과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받는 딸의 이름은 클라라예요. 그리고 클라라랑 과외를 하다가 어느 날 클라라가 저희 내일 독일로 떠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인데 갑자기 기분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기는 또 볼가강을 건너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며칠 지나서인가 클라라가 바흐의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하녀랑 같이 독일로 떠나는 와중에 자기는 기차역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한테로. 그래서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클라라가 아버지와 하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떠나서 바흐의 집으로 옴으로써 클라라와 바흐가 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라가 어느 날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닌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원래 클라라의 그 돈 많은 독일인 아버지가 살고 있던 볼가강 건너편에 집에 가서 살게 돼요. 바흐랑 클라라랑 둘이서. 그래서 그 볼가강 건너편에 집은 바흐가 살고 있던 마을이 그나덴탈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덴탈이랑 거리가 떨어져 있고 외딴 곳에 있어서 뭔가 마을과 격리된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가요. 바흐랑 클라라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도 생각도 못했는데 무려 7년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바흐랑 클라라 둘이서 사는 집에서는 그런 러시아의 격동의 현대사 혁명도 일어나고 내전도 일어나고 그런 게 그 집까지는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바흐가 잠깐 볼가강 건너서 자기가 살던 마을에 가면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가 이제는 자기는 원래 마을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고 클라라랑 바흐랑 둘이서 사는 집에 아무도 찾아오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격동의 역사는 결국에는 클라라의 집으로까지도 찾아오죠.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클라라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슬프게도 클라라는 아기를 낳고 바로 죽고 바흐는 다시 그 집에서 마을과 외떨어진 집에서 클라라의 딸인 안나랑 그 다음에 둘이서 살게 돼요. 바흐가 교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볼가강 유역에만 있는 뭐 속담이나 관용 표현들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클라라가 바흐랑 둘이서 살 때 하는 옛날 이야기, 마치 동화와도 같은 옛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클라라가 죽고 나서 딸을 어떻게든 바흐 혼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이 어린 아기는 밥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젖을 찾으러 자기가 살던 마을에 돌아가서 염소젖을 훔치게 돼요. 근데 염소젖을 훔치고 나서 걸려요, 결국에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집단 농장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니까 거기를 관리를 하는 당의 지도부인 사람의 이름이 또 호프만입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바흐, 클라라, 호프만. 호프만 앞에 바흐가 잡혀서 끌려가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바흐가 정말로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호프만 앞에서 자기가 연필을 정말 오랜만에 잡아보고 그동안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마치 연필을 잡으니까 그 몇 년 동안 잊고 있었지만 마치 봇물 터지듯이 자기 손에서 볼가강 유역의 속담이나 관용 표현 이런 거를 막 쓰게 돼요. 마침 호프만이 그런 거를 찾고 있었거든요. 또 호프만이 좋아하면서 바흐한테 종이를 주고 또 싸우면 염소젖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볼가강 유역의 그런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클라라한테 들었던 옛날 이야기 이런 거를 호프만한테 갖다 주고 자기는 뭐 염소젖이나 아니면은 뭐 배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흐는 호프만이라는 소비에트 당 지도부한테 이야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얻는 그런 걸 하는데 되게 이렇게 개인의 삶이랑 역사가 만나는 지점, 거기에다가 나의 아이들에는 추가로 그런 옛날 동화, 옛날 이야기들까지 겹쳐져서 우화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 현대사의 격동 속에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격동의 우여곡절의 이야기, 그런 게 얽히면서 환상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 개인과 그 어떠한 가족의 이야기, 가족이 태어나고 어떻게 해서 가족이 흩어지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겹쳐져 있어서 저는 정말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아이들도 참 재미있네요. 어쩜 이렇게 러시아의 현대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미있는지 많이 번역이 되어서 평생 이런 이야기들 많이 읽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젤 야히나의 나의 아이들 1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나무 세계문학 에세라는 시리즈에 출간되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류드밀라 울리스카야의 커다란 초록 천막도 은행나무 세계문학 에세 시리즈였고 그래서 뭔가 이 시리즈가 저랑 결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책은 바로 이 다와다 요코의 지구의 아로 새겨진이에요. 그래서 이 다와다 요코는 일본인이지만 약간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로도 작품을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게 활발한 작가로 유명한데 제가 다와다 요코 책을 처음 읽은 거는 에세이 중에서 여행하는 말들이라는 에세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여러 가지 언어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이 작가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언어와 얽힌 그런 에세이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재미있게 읽어서 기억하고 있던 작가인데 이 지구의 아로 새겨진도 그런 여러 가지 언어와 그런 디아스포라, 제가 좀 관심이 있는 주제들에 관한 소설인 것 같아서 3부작 중에서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지구의 아로 새겨진 첫 번째 소설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슬쩍 보이는 폴 오스터 가이드북, 바로 최근에 드디어 번역 출간된 폴 오스터의 4321을 샀습니다. 이 4321 몇 년 전에 독일에 잠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폴 오스터를 한때 정말 좋아했어요.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폴 오스터 진짜 좋아하고 막 인터넷 서점에서 폴 오스터 전집 전자책으로 다 사고 그다음에 종이책으로도 하나씩 사가지고 좀 그때가 많이 힘들 때잖아요. 20대 초반, 중반이.
그래서 포로스터 달의 궁전을 사서 그 첫 번째 문단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밤에 막 필사도 몇 번씩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포로스터는 그렇게 한 시기를 기억하게 해주는 작가인데, 그래서 포로스터 431이 몇 년 전에 독일에 있을 때 서점에 가니까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 이 정도로 되게 두꺼운 양장본이었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귀국할 때 귀국 짐 싸는데 1kg 1kg가 돈으로 나가는 그런 와중에도 그 양장본을 꾸역꾸역 한국으로 가지고 왔는데, 결국 처음에 몇 장 읽다가 읽지는 않았지만 번역 출간되기를 막 계속 기다려서, 포로스터 책은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열린 책들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아니다 다를까 저처럼 이렇게 포로스터 431이 언제 출간되냐고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웃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게 출간되었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워낙 두꺼운 책이라서 이렇게 무선 제본으로 된 4세트도 있고 양장본으로 된 2권도 있는데, 무선 제본으로 된 이 세트가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그냥 좀 이따가 사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알라딘에서 품절이 돼가지고 교보문고에서 부랴부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면은 이렇게 포로스터 가이드북까지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아직 펼치지는 않았지만 포로스터 책을 읽으면서 그때 20대 초중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포로스터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있는 게 우연? 그런 거잖아요. 막 우연히 어떤 만남, 그래서 이어지는 삶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생은 뭐 노력으로 되는 면도 어느 정도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그런 우연한 만남들, 우연한 그런 일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좀 알게 되고, 그런 우연적인 요소들이 인생에서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고 나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스터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432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꼭. 그 다음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자랑을 했었어요. 2024년 캘린더 한정판을 샀다고 자랑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한 권을 더 샀습니다. 주술의 잔 24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쿠나가 이 24권에서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스크랩을 하려고 한 권은 읽는 한 권은 스크랩하는 용도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책을 5만 원 이상 사면은 뭐 사은품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책을 사는 인터넷 서점을 최근에 교보문고로 바꿔서 교보문고에서 주는 사은품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컵입니다. 머그컵. 이렇게 생긴 머그컵인데요. 제가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필명이 도자기잖아요. 도자기를 좋아해서 도자기인데 이런 머그컵. 그래서 이렇게 생긴 컵이에요. 제가 빨간색 좋아해서 사실 좋아하는 색깔이 많긴 한데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기도 하니까 이런 빨간색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이따가 씻어가지고 제가 이거 영상 찍고 나서 커피 원두를 사러 나갈 예정이거든요. 사온 원두를 이 컵에다 내려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받은 사은품이 바로 이 올해의 기록들, 교보문고에서 준 어드벤트 캘린더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가 12월 15일이라서 하나를 열었는데, 여기 나만 알기 아까웠던 책은 이렇게 질문도 써 있어서 그냥 혼자서 이거 하나씩 답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답을 해보면 라우루스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오늘은 12월 16일이라서 지금 뜯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초콜릿. 사실 어제는 약간 마이쮸 같은 카라멜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새콤달콤 같은 거 안 먹어서 아까웠는데 오늘은 초콜릿이라서 먹을 수 있네요. 그다음에 오늘의 질문은 선물하고 가장 뿌듯했던 물건은 저는 이번에 독일에서 여행 가서 거기 프리마켓에 있는 한책방에서 산 작은 클라라 제트킨 책이 있는데, 그거를
올해 바지 작가님한테 선물 드렸는데 그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저는 책 선물이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책 선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장르? 그런 걸 맞춰서 선물하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도 하나씩 매일매일 뜯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북커버에 쌓인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러시아적 인간입니다. 이즈스 도시히코라는 작가의 책인데 이게 대학에서 러시아쪽 그 강의를 하는 거를 모은 거라고 서문에서 봤는데요.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는 뭐 러시아에 대한 간단한 개괄이랑 뒤에는 푸시킨부터 체호프까지 러시아 작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 나의 아이들 읽고 갑자기는 아니죠. 항상 저는 러시아 문학 바람이 일고 있는데 그 계기가 필요한데 그게 더 심해질 계기가 필요한데 나의 아이들 읽고 또 러시아 문학 관련 책이 읽고 싶어서 지난번에 샀는데 집에 그냥 꽂아두고만 있던 러시아적 인간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개괄하는 책들도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적 인간.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사고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벌써 2023년이 가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지막 남은 기간도 지나가길 바라면서 이렇게 12월에 사고 읽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2023년에 읽고 제일 좋았던 책들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